안녕하세요. 흡스 미싱 세메스터 개발자로 살아남기 위한 API 첫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영어 통번역학 그리고 GBT를 전공하고 있는 민선아입니다. 현재는 멋쟁이 사자처럼 구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AI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API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IT 관련 정보를 접할 때 종종 API라는 용어가 언급되는데요. 자주 듣게 되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목차대로 여러 예시를 들어 API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직접 API를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먼저 API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은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페이스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방법, 상황, 즉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접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키보드가 있어야 원하는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죠. 또 요즘 지문으로도 열 수는 있지만 보통 차키가 있어야 차문을 열고 닫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배달을 시킬 때 이제는 직접 전화를 걸기보다는 배달 앱을 거쳐서 주문을 합니다. 방금 언급한 키보드, 차키, 배달 앱 등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접점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면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점이니까 사용자가 소통하기 위한 접점입니다. 웹사이트를 켰을 때 PC, 모바일, 패드로 보이는 화면들이 곧 명령을 내리는 공간, 인터페이스입니다. 배너 사진들 옆으로 넘기면 넘어가고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팝업창이 뜨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유저 인터페이스와 함께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API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많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처음 화면에서 나온 API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이걸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통하기 위한 접점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I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식에도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증 방법에서의 차이라든지 호출에 제한이 되는 횟수도 다릅니다. API의 기능은 결국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장치가 서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직관적으로 예시를 통해 API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식당에 고객이 찾아와 음식을 주문합니다. 점원이 주문을 받고 요리사에게 요청을 하면 요리사는 요구사항에 맞춰 음식을 준비해주고 점원은 고객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점원의 역할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즉, API인 거죠. 고객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요리사는 요구사항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기상청의 날씨 정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통해 데이터를 리퀘스트합니다. 그러면 기상청 API에서 7월 19일 제가 강의 자료를 제작하던 날짜인데요. 더워 이렇게 해당 정보에 맞게 응답합니다. 이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PI라는 걸 아시겠죠? 다음 예시 전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버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는 사용자 또는 요청하는 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전 슬라이드에 날씨에 따른 옷 추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화면, 즉 UI를 개발하는 것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백엔드는 웹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API 서버와 DB 서버가 있습니다. API 서버는 관련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고 DB는 날씨에 대한 정보, 즉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서버입니다. 이제 채용 공고 같은 데 보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구하는 공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두 개를 통틀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거를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정말 풀스택 개발자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API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맛집 공유 서비스가 이제 지도 정보가 필요해서 구글 지도 API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필요한 정보를 API 서버에 요청해서 관련된 정보를 응답받으면 됩니다. 이런 걸 오픈 API라고 하는데 뒤에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API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치킨 회사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개발팀한테 치킨을 주문하는 성별과 연령대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만한 API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문 API를 사용하여 성별,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메뉴나 가게도 이제 필요시에 API로 정보를 요청하면 됩니다. 아까 배운 얘기를 잠깐 언급하자면 이런 API들을 백엔드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웹이나 모바일 정보를 띄워주는 것이 프론트엔드인 거죠. 아, 이론이 너무 많은 것 같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이제 나도 좀 API 뭔지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Private API는 아까 치킨집의 성별, 연령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문 API와 같이 자사 내에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를 말하고 Public API는 오픈 API와 같은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예시들에서 나온 날씨, 지도, 데이터 등을 말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이론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픈 AP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PI를 방금 Public API라고 하면서 무엇인지 살펴봤었는데요. 말 그대로 개방형 API입니다. API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다양한데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 권한도 각자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카카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카카오 로그인 API 사용을 위해 키를 발급받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제가 삽입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여기 추천 제품에 있는 카카오 로그인 보이시죠? 저희는 지금 카카오 로그인 API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어플을 깔았을 때 일반 로그인 회원가입 말고도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이게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끌어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품 소개를 누르시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저희는 API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API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공개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해서 키를 발급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API가 주어지므로 저희가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적절히 정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자명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는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말한 그 키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네이버 얼굴 인식 API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잠깐 인턴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스마트 거울 관련 헬스케어 쪽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관절 모션 API를 끌어 쓰시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거울 디바이스 자체는 회사에서 납품을 하되 그 거울의 AI 기능들은 API를 활용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그거를 끌어와서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올려놓은 링크들 보시면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 혼자 들어가 봐서 아까처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링크를 눌러볼까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얼굴 인식 관련 API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오픈 API를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카카오톡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자,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이용 약관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 이메일, 회사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혼자서 한번 쭉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전에 들었던 예시에 사용된 구글 지도 API인데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알라딘 도서 검색 API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9월에 저희 새학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입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아무래도 전공 서적이 희귀하다 보니까 잘 없어서 매번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를 다 뒤져봐야 한다고 합시다. 그냥 한 번에 쳐서 나오면 덜 귀찮고 좋겠죠? 그럴 때 이런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의 도서 목록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왜 도대체 기업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지? 무슨 이유에서 API를 공개하는 걸까? 하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셔도 제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결국 뭐 때문이다? 돈이죠. 물론 속단해서는 안 되지만 API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른 회사들과의 서비스 연계가 중요해졌고 기업들이 하나의 서비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확장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
아마존의 예로 들어봅시다. 아마존 엄청나죠? 책 파는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이커머스로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IT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AWS 클라우딩 서비스뿐 아니라 AWS 람다로 서버리스 컴퓨팅이 가능한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API를 활용한 위치 기반 도서 재고 확인 서비스를 만들려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아마존은 이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되는 거죠.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 예측 모델 파라미터 중 하나로 경제 예측 신간 도서에 나타나는 키워드의 빈도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존에 요청하면 수수료를 부과해서 요청한 데이터를 전달받는 겁니다. 이렇듯 오픈 API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 API가 무엇인지 그리고 활용 가능한 예시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API 종류를 간단히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OAP API인데요. 무엇의 약자인지는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SOAP API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란 복수의 컴퓨터 사이나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규약을 말합니다. 즉, 소통 방법 또는 통신 방법인 거죠. 쉽게 말해, 사람 사는 세상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을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들끼리의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REST API인데요. 보통 이걸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REST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REST API는 아키텍처 스타일로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들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란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능들을 뽑아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추상화한 것입니다. 추상화, 계층화, 모듈화 이런 개념들이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시다면 추후에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ST API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주차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SOAP API와 REST API가 자주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둘 중에 뭐가 낫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SOAP API보다 REST API를 더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OAP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만, 즉 많은 리소스와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경우에는 REST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자주 들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EST API와 비교했을 때 GraphQL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피자를 주문할 때 토핑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GraphQL은 치즈, 미트, 소시지, 오니언, 얼립 이렇게 하나하나 요청을 해야 하는 반면에 REST API는 피자 다시 토핑스 이런 식으로 코드 한 줄로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REST API는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만 SOAP API는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 설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 지도 API를 직접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100%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카카오 개발자 API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필요한 지도 API가 나올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원래는 앱키를 발급을 먼저 받아야 하지만 저희는 아까 카카오 로그인 API 하면서 이미 키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웹으로 지도를 구현해 볼 것이기 때문에 웹 눌러주시고 여기서 위저드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위저드가 뭐냐면 이제 지도 웹 API의 주요 기능에 대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도, 이 을지로 입구역, 시청역 여기 이렇게 뜨는 거를 그대로 이 코드만 붙여 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꿀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긁어서 사용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있으신 분들 켜두시고 미리 생성해 놓은 폴더 열어주시면 여기에 파일 하나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index html 이렇게 쳐서 아까 긁어온 코드 복붙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발급받은 앱 키를 사용하세요 라고 뜨네요. 발급받은 앱 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복사해서 아까 그 자리에 붙여 넣어줍니다. 여백은 지워줄게요. 다음 이게 이제 URL 링크인데 앞에 https 이게 빠져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하고 이게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짜자잔, 됩니다. 자, 아까 을지로 입구랑 시청역 봤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 진짜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했는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지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혼자 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PI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HTTP 메서드와 JSON에 대해서 배우며 실제로 실습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집중하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